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우리 시장 참 오락가락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말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말을 잘 대비해 볼 수 있어야겠죠. 주말에 대한 대응 전략들 오늘의 코인에서 힌트를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보고 있자면 약간은 양은 냄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달아오르고 또 빠르게 식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간밤에 뉴욕 증시도 다시 하루 만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2.5% 하락하면서 다시 4만 포인트 밑으로 내려왔고요. S&P 500 지수도 3% 넘게, 나스닥 지수는 4% 넘게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차갑게 식어버린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환호를 했었지만 이제 다시 미중 갈등 시화 양상이 눈에 들어온 거겠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조금씩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가 장 출발부터 부진했다 보니까 크립토 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슈들 어떤 게 있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 ETF에 관련된 내용부터 금값 그리고 UX 링크까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만나보실까요? 비트코인의 ETF 자금이 대량 유출됐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투자자들에게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가중시키고 있죠. 여기에 글로벌 무역 전쟁이라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상당한 자금이 지금 유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국채나 현금 같은 이런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미 경제에 대한 신뢰감도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워낙 관세 관련 내용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전처럼 경제 지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금값이 이런 와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금값이 1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하루 사이에 최대 3% 상승하면서 현물 가격이 온스당 3,17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토큰화된 금의 시가총액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토큰화된 금의 시가총액은 21% 증가했지만요.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크립토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26%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또 예상외로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죠. 이런 상황도 이자 수익이 없는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값과 관련돼서 앞으로의 시가총액의 추이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시죠. 그 와중에 UX링크는 바이낸스의 상장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바이낸스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커뮤니티 참여형 투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UX링크가 에이셔와 빅타임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UX링크는 체인 추상화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하면서 이 웹3의 사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116만 개 이상의 활성 계정을 보유하고 있고요. 온체인 홀더 수도 128만 명을 돌파하면서 서클의 USDC를 앞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UX링크, 이제는 바이낸스를 넘어서 코인베이스 그리고 크라켄 등의 주요 거래소까지도 활동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슈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전일이 이 시간 대비해서 다시 한번 또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기분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42% 하락하면서 다시 8만 달러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8만 3천 달러 위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조금 희망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왔다 보니까 지지 여부를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8% 넘게 빠졌습니다. 아직까지는 1,50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2,000달러와는 다시 한번 멀어져가는 모습이죠. 하락폭이 조금 크다 보니까 당분간의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XRP도 3% 넘게 빠지면서 2달러 선 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XRP에 관련된 얘기를 해봤었죠. 2달러 위로 올라가야지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흐름을 달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나도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에이다코인 같은 경우에도 3% 가깝게 하락하면서 역시나 지금 시가총액 상위단에 있는 주요 코인들은 전일 이 시간 대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을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시장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주말 사이에도 시장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들 계속해서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CNS 대표 전문가 이상환입니다. 매주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죠. 제가 첫 방송 때부터 시장이 많이 하락한다고 했는데 오픈 현실이지만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하락하는 장, 우리 주식 투자, 코인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 1,500만 명을 리스크를 제가 관리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신지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주식과 코인에 관련된 이 상관관계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좀 비슷한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나스닥이 특히 또 내려가면은 코인 시장도 같이 내려가고요. 옛날에는 조금 반대되는 경향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옛날이라고 하면 이제 최근의 옛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주 옛날에는 이제 커플링 되는 현상이 많았죠. 그래요. 예, 나스닥이 빠지면 비트코인도 빠지고,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르고, 네. 그런 커플링 현상이 많아서 제가 예전에 한 8, 9년, 10년 전에 투자할 때는 미국 나스닥 시장을 보고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조금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셨군요. 예. 10년 전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지금이랑 비슷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투자의 패러다임이 또 바뀌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나스닥 시장 제가 차트를 조금 준비해 왔는데 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가 보시면 제가 저번 달에 이제 방송하실 때 네. 그 3,000포인트 주식 시장은 이제 2,000에서 3,000 횡보하고 나스닥도 이제 빠지는 만큼 이제 한국 시장도 같이 빠질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3월 이제 우리 여기 팍스 경제에서 방송하면서 나스닥이 좀 빠지다가 약간 상승 시기에 제가 이렇게 처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차트에 보시면 이때가 제가 방송을 할 때인데 이때 나스닥 차트가 좀 오를 때죠. 예, 근데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저는 시장이 빠진다라고 역행하는 발언을 하니까 몸매를 좀 많이 맞았습니다. 네. 물론 뭐 소신 있게 발언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후에 보시면 시장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다시 시장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빠지고 네. 또 한 3, 4% 오르고 또 한 10% 정도 빠지고 한 7, 8% 올랐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교육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계속 빠지지만 않는다. 또 시장이 계속 오르지만은 않는다. 그렇죠. 아무래도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뭔가의 추세를 조금 만들어 가겠죠. 예, 그래서 차트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10% 정도 그리고 한 3% 정도 오르고 또 7, 8% 빠지고 또 지금 한 5, 6% 정도 오르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며칠 전에 또 조금 오르다가 오늘 또 크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국장도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고. 근데 제가 첫 방송에서
한국 주식 시장은 한 2,000에서 한 2,200까지 뭐 2,000포인트 초반까지 빠질 것이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2,200대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소신 있게 발언을 해주실 때마다 심장이 철렁하면서도 뭔가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희한하게 또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긴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 차트 보시면 제가 다음 차트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지금 차트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스닥과 코인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오히려 커플링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최근 몇 달 동안의 흐름 그리고 몇 년 동안의 흐름 안에서만 아니 비트코인은 알아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왜 같이 움직임을 가져갈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히려 그 이전부터는 원래도 이렇게 같이 움직였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 이어가 볼까요? 네, 한국 시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인데 네. 코스피 차트가 보시면 제가 방송하는 3월에 시장이 좀 오르고 있는 단계였죠. 근데 아까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가 네. 약상승을 할 때였죠. 근데 한국 시장은 전고점을 못 뚫고 이제 뚫을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나스닥 차트가 10% 빠졌다라고 하면 뭐 한국 주식은 한 20%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진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 미국이 오를 때는 우리는 같이 못 오르고 내려갈 때는 우리는 왜 2배씩 더 내려가냐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네, 한국 시장이 그만큼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가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한국 시장은 일부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초 체력이라든지 뭐 체력이 좀 약하다. 역시 사람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기초 체력이 중요한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좀 전에 보신 나스닥 차트 하락 대비해서 한국 차트는 더 많이 빠지죠. 그리고 오를 때는 나스닥 차트보다 한국 차트가 덜 오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2,200포인트까지 빠지고 다시 오르니까 방송 보신 분들이 그때 전문가님이 2,200에서 2,300까지 빠지고 네. 또 뭐 비트코인은 $10,000까지 빠질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1억까지, 10만 불까지. 근데 더 빠집니다. 더 빠지나요? 예, 예. 이런 심장 철렁한 얘기를 또 금요일에 와서 해주시니까 주말이 또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비트코인 차트인데 제가 방송하는 3월 달에 비트코인 차트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소폭 하락을 했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3월 달에 지금 움직였던 이 자리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뭐 미국 시장도 있고 한국 시장도 있고 비트코인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스닥도 그렇고 뭐 코스피도 그렇고 많이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뭐 빠지긴 빠졌지만 다른 투자처보다는 적게 빠졌다. 네. 그래서 보실 오히려 수가 증시 있겠죠. 대비해서는 확실히 비트코인이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 또 방송에서 방송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위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기회다.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런가요? 예, 기회 위기는 아니었나요? 그냥 위기일 뿐입니다. 예. 위기를 기회라고 하는 거는 그 위기에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투자자만이 네. 그 위기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 위기를 기회라는 그런 희망적인 멘트로 네. 투자자분들을 현혹시키고 또 있는 건가요? 뭐 현혹이라기보다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소신 있게 발언 못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방송에서는 그래도 희망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소신 있게 또 위기는 위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예, 위기는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있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트럼프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한 7, 8년 전에 제가 그때 물론 뭐 코인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병행을 했습니다만은 네. 주식 투자할 때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진다고 할 때 제가 한 10%대 정도 전체 계좌의 수익이 1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한 10%에서 20% 넘게 빠지는 겁니다. 오.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손절을 했죠. 그래요. 주변에서 이제 지인들이 하루에 뭐 1억 넘는 돈을 어떻게 그렇게 손절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시장을 오래 지켜보면서 네. 더 빠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히려 더 늦기 전에 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 달부터 계속 현금화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저희는 기관들 외국인들처럼 네. 공매도 투자, 하락에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주식시장, 뭐 한국 시장이든 중국 시장, 한국 시장이든 우리나라 시장이든 네. 주식 시장은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물론 뭐 하락한데 투자는 할 수 없지만 네. 일부 또 해외 투자를 또 병행하면서 또 하락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해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죠. 네. 하지만 뭐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그렇게 해칭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분이 별로 안 계실 것 같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억 전후까지, 1억 이하까지도 빠질 수 있다. 아하. 우리나라 6.25 전쟁이 1950년 그 6월 25일 04시 00분에 터졌지 않습니까? 네. 세력들, 고래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특정 단가, 특정 시간, 특정 기일까지 올리고 내리고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한 1억, 그러면 비트코인이 빠질 때까지 거의 다른 코인들도 더 빠질 것이다. 그렇죠. 비트코인이 그만큼 빠지면 사실 알트코인들은 더 큰 폭으로 빠지잖아요. 예, 훨씬 더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1억 1천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한 20% 정도 더 아하.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소신급 발언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도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어느 정도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꼭 살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온통 트럼프 얘기뿐이에요, 그렇죠? 관세가 어떻다 이거에 대해서 막 하루가 다르게 조금 변화하는 모습인데 트럼프의 이 발언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네. 관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미국 정부의 부채가 원화로 5경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 예, 역대 최고치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 36조 2천억 달러가 미국의 부채인데 트럼프는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무모한 어떤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적자 수지가 약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중국이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한 3천억 달러를 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원화로 했을 때는 거의 삼성전자 한 400조, 500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뭐 400조, 500조라고 하니까 좀 가슴이 안 와닿는데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네. 매년 삼성전자만한 회사를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비유를 해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1년에 버는 돈이 수십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수백조를 매년 미국에서 얻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제가 트럼프라도 이렇게 관세 정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나름 강대국이고 알아주는 미국인데 중국한테 계속 이렇게 뭔가를 주기만 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되겠냐 이런 걸까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뭐 아메리칸들이 원대한 그 미국으로 부강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이제 지금 부채라든지 또 다음 화면을 보시면 현재까지 채권 이자가 1,68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이자율이 3.2%대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줄여 나가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은 주식 시장과 이런 투자 시장이 하락하면서 네. 그 하락하면서 떠나는 투자자들의 그 투자금을 채권으로 몰게 해야 됩니다. 이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실질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채권으로 오게끔 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뭐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충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내용은 다음 화면 보시면 모든 건 계획대로 재밌게 제가 하나 좀 네. 카트해서 왔는데 모든 건 계획대로 흘러가는 중이다. 어. 예, 트럼프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죠. 뭔가 큰 그림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단계별로 잘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제가 또 방송 말미에 네. 또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또 기관들
외국인들, 고래들이 네.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으로 조금 가져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시장 속에 숨어 들어 있는 세력들이라고 해서 네. 간단하게 좀 준비했는데 세력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세력이라고 하면 네. 뭐큰 자금을 가지고 나쁘게 음. 이용하는 사람들을 세력이다, 고래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트럼프도 세력이라면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큰 손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 네. 이런 사람들도 하나의 세력 고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동하는 지갑 그리고 거래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 다음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증권사 HTS에서 뭐 거래소라든지 또 뭐 기관들, 외국인들 큰 자본이 들어오는 거를 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분이 5% 이상이면 또 공시를 하게 돼 있고, 근데 고래들의 움직임,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겠지만 네. 그중에서 그래도 조금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아캄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손들의 움직임, 지갑의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블록체인 내에서는 조금 투명하게 공개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확실히 다들 알 수 있겠네요. 예, 예. 이게 사이트에서 이제 찾은 종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 오르카 코인이라는 종목을 여기 사이트에서 지갑의 이동이라든지 네. 큰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저희 회원들께도 이제 추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력이 매집하는 거는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강하게 한번 빼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죠. 그렇네요. 예, 횡보하고 나서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급등을 와, 했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저렇게 급등을 했을 때 제가 저희 회원분들께 다 매도를 하시고 익절을 하시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또 들고 있는 분들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차트를 찾아서 찾은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오. 제가 계속 그 종목을 좀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도 좀 공개를 하고 네. 또 이번에도 좀 히든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금 내가 들어가 볼 수 있는 코인이 있다고 지금 눈이 반짝반짝 하실 것 같아요. 예, 바로 공개 드리겠습니다. 네. 베라첸입니다. 이름까지 시원하게 공개해 주시네요. 네네, 베라첸이고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트에서 지갑의 큰 이동이 물론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손바뀜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통정 거래라고 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대량 물량을 건네주고 네. 그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기 오.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 지갑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또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그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또 QR코드 정보방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종목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베라체인 오늘의 세력이 포착된 시크릿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을 하단의 QR코드 스캔에서 들어오셔서 받아가셔야지만 앞으로 같이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성한 전문가님과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대응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